뮤지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뮤지컬은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당시 뮤지컬은 유럽의 연극과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가 합쳐져 만들어진 복합적인 공연물의 형태였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브로드웨이에 정착하게 됐고, 여기에는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성행한 오페르타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뮤지컬이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쇼 중심의 공연이 뮤지컬보다 더 사랑받았으니까요.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뮤지컬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작품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더 인기를 끌었다니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시겠죠?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뮤지컬이 대중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했던 것은 스타마니아가 공연되면서부터인데요. 이 뮤지컬 스타마니아는 1978년 초연 당시 300만 관객과 500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프랑스 뮤지컬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노트르담드 파리의 작사가이기도 한 리 플라몽동의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이후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10개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이은 성공이 이어지며 프랑스 뮤지컬의 대부흥이 시작됐는데요. 그런 프랑스 뮤지컬계의 커다란 변곡점이 된 노트르담드 파리,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프랑스 3대 뮤지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1998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됐고 리카르도 코치안테가 작곡했으며 리 플라몽동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초연 이후 프랑스 외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대한민국 등 많은 곳에서 공연됐고 축약된 버전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공연된 바 있고요. 20년 동안 전 세계 20개국에서 총 4,000회 이상 공연, 1,500만 이상 누적 관객을 기록했는데요. 초연 직후 프랑스의 국민 뮤지컬이 되기도 했죠.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거대한 세트와 100kg이 넘는 대형종, 30톤이 넘는 압도적이고 웅장한 무대로 공연한 첫 해에 200만 명이 관람하며 가장 흥행한 뮤지컬로 기네스북에 등재까지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 작품이 오랜 기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원작이 주는 힘도 물론 있겠지만 이 뮤지컬로서의 독창적인 형태 때문인데요. 앞서 프랑스 뮤지컬은 브로드웨이나 국내 공연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었죠. 네, 맞습니다. 공연을 보다 보면 프랑스 뮤지컬에는 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대사와 노래가 번갈아 등장하는 대부분의 뮤지컬과는 달리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오롯이 노래로만 구성된 성수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뮤지컬이 오페레타의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총 53곡의 노래가 등장하며 전개되는 노트르담드 파리의 일부 장면은 대사에 음계를 붙여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죠. 이는 오페라에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의 레치타티브 창법과 유사하죠. 성수르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악인데요. 쉬지 않고 노래가 등장하는 만큼 매력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을 필요로 하죠. 프랑스 뮤지컬의 음악은 전체적으로 샹송풍을 띠며 이 리듬보단 가사에 집중해서 작곡한답니다. 공연 전체가 노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우의 가사 전달력은 작품의 성패를 가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프랑스 뮤지컬의 노래 가사는 대부분 시적이기 때문에 원작의 내용을 모른 채 보면 줄거리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답니다.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특징은 배우와 댄서가 각자의 노래와 안무를 별도로 담당한다는 데 또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콘서트 스타일로 프랑스 뮤지컬만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국내의 뮤지컬 배우들은 노래, 연기, 춤을 모두 소화하는 멀티 엔터테이너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프랑스 뮤지컬 배우는 활동 반경도 넓지 않고 춤도 추지 않거든요. 대신 전문 댄서들이 등장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이처럼 프랑스 뮤지컬은 배우와 댄서를 분리시켜서 음악과 춤을 각각 강조시킵니다. 이때 댄서들은 전통 무용, 현대 무용, 발레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아크로바틱과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의 안무를 선보이며 경탄을 자아냅니다. 이 노트르담드 파리 또한 7명의 주연 배우가 노래를 담당하고 16명의 댄서들이 역동적인 춤을 소화하는데요. 이들은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안무를 선보이며 노트르담드 파리만의 화려한 볼거리를 완성시킨답니다. 더 나아가
노트르담드 파리의 안무는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화려하고 사실적인 무대의 영미 뮤지컬과는 달리 프랑스 뮤지컬은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데요. 이 무대 세트의 전환도 매우 적은 편이고 등장하는 소품이나 장치도 최소화하죠. 대신 조명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상징적인 무대 사용을 선언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몇 페이지에 거쳐 설명한 노트르담 성당의 외용은 뮤지컬 무대에서는 심플하지만 위압적인 느낌을 살려 감각적으로 표현되죠. 성당을 상징하는 것은 길이 20m, 높이 10m의 벽면뿐이고요. 이때 벽면은 장면에 따라 성당의 내부와 외부가 되기도 하죠. 또 감옥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조명과 석상기둥, 철제 구조물 등의 단순한 요소를 더해 관객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또한 무대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공연 곳곳에 등장하는 석상기둥은 에스메랄다를 향한 프롤로의 괴로움을 표현하고요. 동시에 콰지모토의 수많은 자아를 나타내고요. 앞서 언급된 페비스의 넘버 게로어에서는 어떠한 무대장치 없이 장막 뒤에서 시시각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춤추는 댄서들로만 구성되기도 하죠. 이처럼 프랑스 뮤지컬의 무대는 디테일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관객들에게 인상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킨답니다. 또한 현대적이고 단순한 의상과 소품은 호불호가 또 많이 갈리는 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처음 뮤지컬을 관람하면 어정쩡한 소품들과 난해한 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듯 의상, 소품 등에서 세밀함을 살려 서사적 몰입을 유도하기보다는 각각의 상징성에 주목하길 바란 연출이 노트르담드 파리의 관건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들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넘버 알아볼까요?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넘버는 리카르도 코치안테가 작곡한 아름다운 멜로디에 릭 플라몽동이 쓴 유려한 가사로 이미 초연 개막 전부터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었죠. 수많은 명곡 중에서도 에스메랄다를 향한 프롤로 주교, 콰지모도, 페비스 세 남자의 마음을 담은 아름답다는 프랑스 초연 8개월 전부터 싱글로 발표되며 당시 프랑스 올해의 노래에 선정돼서 엄청난 히트를 치는데요. 또한 국내에서 각종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오프닝 곡이 또 유명하죠. 이 대성당들의 시대는 이미 박은태, 고은성, 마이클 리 등의 목소리로도 대중들에게 낯익은 곡이 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보헤미안, 괴로워, 내 집은 그대의 집,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등 주옥같은 넘버들이 끊임없이 무대를 채운답니다. 이 중에서도 에스메랄다의 결단과 포용, 사랑과 죽음을 보여주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이막에 등장하는 넘버 살리라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죽음 앞에 선 에스메랄다가 부르는 노래로 이 자유와 사랑, 삶에 대한 에스메랄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서정적인 이 노래는 아름답다와 마찬가지로 초연 전에 콘셉트 앨범에 실려서 싱글로 먼저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싱어송라이터 노아가 이 곡을 불렀죠. 그리고 노아의 살리라는 프랑스 싱글 차트에서 18주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19주 동안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아쉬웠던 건 노아가 연기에 대한 부담감과 바쁜 스케줄로 뮤지컬 공연 계획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노아의 에스메랄다는 음원으로밖에 못 듣게 됐네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여준 프랑스 뮤지컬 행보는 국내 뮤지컬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2005년 내한으로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만 명이라는 최단기간 최다 입장을 기록하며 국내 뮤지컬계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또 2007년에는 국내 배우들이 출연하는 라이선스 버전으로도 공연되었었고요.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 윤영열, 박은태, 전동석 등이 뮤지컬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첫 내한 공연에는 오리지널 캐스트인 리샤르 샤르스트, 맨로랑, 나디아벨, 로랑방이 참여했고요. 2005년 내한 공연 이후에도 2006년, 2015년에도 내한했는데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도 원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종영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 11월부터 지난 한 주간 내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내한 공연은 오매불만 기다리신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물론 저도 이때 관람을 했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가슴 벅찬 공연이었고요.
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와 같은 영미권 뮤지컬 혹은 국내 뮤지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프랑스 뮤지컬이 조금은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회가 되신다면 프랑스 뮤지컬의 매력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뮤지컬 데이트 강민선이었습니다.